자,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쌤과 함께하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내신 대비 강의, 오늘은 9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9강부터는 한지문 세문학 유형이라고 해서 43번부터 45번까지의 유형이 총 2개의 지문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혼자 지문 분석 자료를 보면서 공부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쌤이 강의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들만 포함을 했으니까 그 부분만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은 강의 수강 끝나고 나면 쌤이 강의로 포함하지 않았던 그 한지문 세문학 유형, 요거까지 지문 분석으로 정독 반드시 끝내주십시오. 자, 그럼 바로 1번 문제부터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제목을 한번 보니까 Psychology as Science야. 자, 심리학은 심리학인데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다루는 글이네요.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밑줄 치겠습니다. 문화와의 접촉을 꺼려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아, 쌤 지금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때 심리학은 과학에 포함되는 거라고 봤답니다. 그리고 이때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요, 문화, culture라는 개념을 거부했답니다. 아, 요 부등호 표현을 이렇게 써야지 맞겠다. 그쵸? 심리학이라는 게 과학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봤던 경우를 뜻하는 건가 봐요.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문장부터 시점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지금 보니까 20세기 초반을 얘기를 하는 글이야. 얘들아 알죠? 20세기 초반이라고 하는 거는 1900년대를 뜻하는 겁니다. 시점 잘 잡고 가자고요. 자, 20세기 초반에 심리학,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주제 나왔으니까 밑줄. 그것 스스로 바리케이트를 쳤답니다. 뭐와요? 문화와의 접촉을요. 자, 요 단어 조금 생소할 겁니다. 이 단어보다는 우리한테 훨씬 익숙한 컨택트 같은 단어 바꿔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 문화와의 접촉에 스스로 바리케이트를 쳤답니다. 자, 왜냐면요,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기 그렇답니다. 더 낮은 급의 심리학적인 기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 대한 초점이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진짜 과학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냥 2번 문장은 20세기 당시의 심리학의 생각이라고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20세기 당시의 심리학의 생각 1번이라고 쌤이 잡을게.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2번, 요 3번 문장은 생각 2번이라고 잡으면 됩니다. 요 흐름으로 기억을 하자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번 문장이라 잘 보셔야 돼요. 자, linkage with history in general. 일반적으로는 역사, 그리고 특히나 문화적 역사, 문화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이런 문화와의 linkage, 연결이라고 하는 거, 문화와의 linkage, 접촉이라고 하는 거, 문화와의 liaison, 접촉이라고 하는 거 다 똑같은 말인 거죠. 이게요, would have been obstacle on the loyal road to scientific purity. 자, 과학적인 순수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고귀한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자, 이러한 문화와의 연결이라고 하는 게요, 과학을 향해 나아가는 방해물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되셨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the result, 그 결과. 아, 쌤, 이러한 생각 1번, 그리고 생각 2번, 이것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뜻하는 거네요. 흐름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자, 이런 결과는 바로 was another century of no serious work on complex cultural phenomena by psychologists 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복잡한 문화적 현상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연구가 밑줄 no 없답니다. 아, 쌤, 그 결과는요, 더 복잡한 문화적 현상에 대한 연구가 복잡한 문화적 현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서술을 해줬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다음 문장이 어떻게 이어가나를 보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조금만 조심합시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뮤직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6번 문장 가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도요 하면서 religion, 종교의 경우를 얘기를 하네요. 자, 앞에서 문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걸 보니까 문화에 대한 예시로 음악을 들어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시 1번과 similar, 동일한 이야기가 여기도 적용됩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문화에 대한 두 번째 예시로 종교를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음악이라고 하는 건 19세기랑 20세기 초반까지는 좋아하기는 했는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밑줄 prominent, 두드러진 연구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심리학이 접촉을 거부했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정도만 보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6번 문장까지 봅시다. 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근데 7번 문장 봐봐. 이 종교도요, mostly been abandoned, 버려졌답니다. 아, 쌤 이때 이시 받아주는 건 바로 앞에 나오는 religion, 종교를 받아주는 거고요. 이 종교 또한 심리학이 접촉을 거부했다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8번 문장. 거의 100 years later, 100년이 지나고 나서요. 쌤 잠깐만요. 1900년대, 1920년대에서 1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21세기로 변화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21세기로 변화하면서도요. 우리의 삶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로요? 영적인 센티먼트, 진술로 말입니다. 이 영적인 진술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종교적 조직들에 의해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진술들로 다시 가득 찼어요. 일단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 자, abandoned, 채택되지 않았다는 거지. 버려졌다는 거니까. 근데 이게 re-emerging,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대. 요 흐름인 거야. 왜? 시간이 변화했으니까. 됐어? 아, 쌤, 그렇다면 심리학이 종교에 대해서 접촉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종교라고 하는 건 여전히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찌됐든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요. 문화,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지 예를 들면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과의 접촉에 resisting, 저항했었더라고요.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지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봄쌤은 바로 2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2번은 간단하니까 더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2번은 이유에 대한 글인데, 자, 무슨 이유냐면, 박테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테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진화하는 걸까? 자, 1번 문장부터 들어가 보니, in addition to, 뭐뭐와 더해서, 이거 말고도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사실은 요 괄호로 묶은 부분들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이 아닐 거고요. 뒤에 이어지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자가 제기하고자 하는 본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쌤은 their evolution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박테리아들의 진화가 빠르답니다. 뭐보다 빠르냐면 동식물의 진화보다 빨라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박테리아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거든요. to evolve. 진화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이 있답니다. 요 얘기 나왔네요. 자, 그럼 주제 나왔으니까 일단 밑줄. 얘네들의 진화는 faster, 더 빠르답니다. 자, 근데 그 빠른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 쌤 지금 밑줄 친 요 부분이요. 박테리아의 진화 속도가 빠른 이유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쌤 그렇다면
뒤에 in addition 나왔으니까 여기서 EU 2번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줄, 그들의 generation time이 짧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 간의 시간이 짧습니다. 인간은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 100살까지의 그 라이프 턴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박테리아들은 오히려 빠르답니다. 자, 왜 빠르냐, 즉 왜 짧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밑에 3번 문장에서 부연 설명을 할 겁니다. 왜 세대의 시간이 짧은가? 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동물들은 만들어낼 텐데 자손들을 며칠 안에 만들어낼 거예요. 반면에, 쌤 지금 여기서 애니멀은 동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라고 이어가는 거 보니까 뒤에는 박테리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동물보다 훨씬 빠르겠죠. 많은 박테리아들은 can do so,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쌤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 뭐예요? 프로듀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말인 거죠. 동물들은 며칠 걸리는 걸 박테리아는 몇 시간 만에 만들어낼 수 있고요. and, 그러다 보니까요. 10분도 less 밑줄, 10분도 몇 시간 안에 10분 내에 증폭할 수도 있답니다. 여기까지 밑줄이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a few mutation 이라는 말 나오는 거 보여요? 자, 돌연변이라는 소재가 새롭게 나왔죠. 쌤 위에서요, 얘네들이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게 이유 1번, 그리고 세대의 시간이 짧다라는 게 이유 2번, 그리고 돌연변이에 대한 진술이 이유 3번이라고 잡으면 돼, 얘들아. 되십니까? 자,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벌어지는데 every once in a while 부사구로 다 빼버리면 돼요. 가끔씩 벌어진다는 거야. 그 개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돌연변이 일부 그 자체만으로는 진화론적으로 중요하지가 않답니다. 자, 쌤이 여기다 밑줄 칠까요? 몇 개의 진화만으로는요. 그닥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답니다. 하지만 무언가 전환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돌연변이들이 밑줄 accumulation, 축적되게 되면 이것들은 끝까지 가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 변화라는 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인 변화랍니다. resulting인 그 결과 새로운 종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죠. 즉, 돌연변이 한 번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이 돌연변이가 축적됨으로 인해서 되셨죠? 돌연변이가 축적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resulting in이라는 어구는 앞에 나오는 말이 원인이고 뒤에 붙는 말이 결과를 이어주는 어구였죠. 해석할 때만 신경을 써봅시다. 됐죠? 쌤 그럼 이 글은요. 박테리아의 진화 속도가 faster, 빠릅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왜 빠른지 이유 1번, 왜 빠른지 이유 2번, 이유 2번 부연 설명해줬다가 이유 3번까지, 이유 3번까지 박테리아에 대한 얘기,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까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the buildup of mutation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앞문장에 나왔던 돌연변이의 축적이라는 논지를 계속 받아가네요. 되시죠? 자, 이 세대를 거듭하는 돌연변이의 축적은 종종 벌어지는데 또 어떻게 해? 빠르게 벌어지죠. 박테리아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얘들아 이제 여기서 6번 문장은요. 빈칸, 함축 의미 추론 이런 걸로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자, 심지어 동물과 식물들인데 말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들은요. 먼 과거에 살았던 식물과 동물들보다 밑줄 칠게요. differ, 다르답니다. 자, 그러니까 동식물조차도 다른데 so, 그러니까 초기의 박테리아는 아마 너무나 다를 거랍니다. 누구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것과요. 됐어?
아,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잖아. 동식물의 진화 속도가 박테리아의 진화 속도보다 느려. 그럼 동식물의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박테리아의 과거와 현재의 차이.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뒤에 거가 훨씬 더 크겠죠. 이유는 뭡니까? 진화하는 속도가 훨씬 더 faster, 빠르기 때문인 거지. 주제와 직결되는 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7번 문장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는 당연히 역접이니 전환을 시켜주는 어구일 거고, nevertheless는. 자, 여기서 전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앞에서 꾸준히 말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 쓸 거야. 그래서 이 단어, 이것이 무시되어집니다. 됐지요? 과거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를 고려할 때 이 사실이 무시가 된답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이 무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 살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들을요. 자, 이때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모르는, 그치? 과거의 inhabitant. 과거에 살고 있는 애들들을요, 우리가 이런 terminology, 용어로 묘사를 한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걔네들을 어떤 용어로 묘사를 하냐면요, 옛날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오늘날에 적합한 용어로 과거의 것을 정의내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아, 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만 더요. 여기에 나오는 this라는 건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주제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거고, 그치? 주제라고 하는 건 박테리아의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문장까지 같이 가져가자. 과거와 현재가 다른 정도가 큽니다. 라는 건데 이 얘기를 우리가 ignore, 무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았나요? 좋습니다. 2번은 요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에서는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쌤은 이걸 것 같습니다. 비자발적이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해. 쌤, 왜 비자발적이라고 합니까? 얘들아, 비자발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곧 강제적이다 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뒤에 보면 개미와 진드기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 관계 자체가 개미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관계다라는 얘기를 할 거야. 즉, 진드기 입장에서는, 진딧물 입장에서는 자발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involuntary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1번 문장부터 가보자. 조금 약간은 뭐랄까요? cruel, 좀 잔인합니다. 읽어볼게요. 자, despite the protection ants offer. 아, 개미가 보호를 제공하나 봐요. 아, 쌤 개미가요? 진딧물을 보호하나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딧물들은 항상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To stick around, 그 주변에만 머무는데요. 그럼 여기서 그 주변에만 머무는데요 라고 하는 건 개미 근처에서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일 것 같은데 됐어? 자, 그거에 항상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거에다가 밑줄을 쳐보자. 자, 그렇다면 만족하지 않으니까 진딧물들이 떠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 쌤, 그러니까 이때 데이라고 하는 거는 개미가 아니라 aphid, 진딧물들 받는 겁니다. 그쵸? 자, 진딧물이 떠나고 싶어 그랬을 때 다음 세대는 밑줄, growing, 날개를 자라나게 만들어.
더 녹색의 목초지로, 즉 지금과 다른 환경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말이야. 아, 쌤 여기서 얘네들이 탈출을 희망을 하네요. 됐죠? 자, 근데 this,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말입니다. 쌤 이때 this가 나타내는 말이 뭡니까? 탈출을 희망하는 이거 말하는 거야. 자, 얘네들이요, doesn't escape. 아, 탈출하지 못한답니다. 뭐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냐면요, 그들의 guardian, 지키는 사람의 노티스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그들의 guardian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ant, 개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ant는요, and the aphid's dream of flight. 자, 그의 날아가고자 하는 꿈을 and 밑줄 끝내버려요. 자, 근데 뭐 함으로써 끝내버리냐면요, 밑줄 칩시다. 자, 그들의 aphendize 하면 어떤 부속 기관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아주 투명한 부속 기관을 물어뜯음으로써요. 선생님, 그럼 여기서 말하는 투명한 부속 기관, 앞문장에서 찾아보면 진딧물이 진화해서 만들어낸 날개가 될 겁니다. 아, 개미가 진딧물의 탈출을 저지하는군요. 자, 그럼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 선생님, 여기서 by로 나왔던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개미가 진딧물을 못 가게 하는 방법 1번이라고 보세요. 쌤, 왜 굳이 1번이라고 잡으세요? 4번 문장 봐봐. And as if that.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요게 그 1번 방법 받는 거거든? 근데 이 1번 방법이 not enough,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얘네들은 also 또한 화학 물질적 수단도 사용을 한답니다. 아, 쌤 밑에서 방법 2번으로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럼 얘네들이 또 2번의 방법까지 쓰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길들여진 무리가 탈출하는 걸 막기 위한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길들여진 무리다라는 얘기도 뭘 뜻하는 거겠어? 길들여진 무리도 바로 aphids를 뜻하는 말일 겁니다. 계속 이 특정 단어가 개미를 뜻하는지 진딧물을 뜻하는지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번 문장 내려가 보자. 여기서 개미는요, exude 하면 몸 밖으로 끌어내는 거랑 방출하다, 발산하다야. 자, 이러한 합성물을 방출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합성물이 앞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 뜻하는 말이야. 자, 근데 이 합성물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어떤 합성물이냐면요. 진딧물의 날개의 성장을 밑줄 천천히 하게 하는 거죠. 즉 저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for good measure, 더 좋은 방법으로는 개미들은, 쌤 이때 대의는 누구예요? 개미들은 또한 뭐 하기도 하냐면 진딧물의 속도 자체를 늦추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a research, 연구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뭘 발견했냐면 에피드들이 더 천천히 움직인답니다. 뭐 했을 때 더 천천히 움직이냐면요. 여기서 대의는 에피드. 그 진딧물들이 이런 영역을 지나갈 때는 더 천천히 움직인대요. 자, 근데 이런 영역들이 어떤 영역이냐면 개미들이 이미 이전에 걸어갔던 그런 영역들이요. 아, 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런 영역들은요. 개미가 방출한 화학 물질들이 있는 지역이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계속 천천히 늦춰요. 천천히 늦춰요. 그래서 the cause for the slow down. 늦춰요. 천천히 slow down 늦춰요. 이러한 늦추는 것의 원인은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흐름 조심하시고요. 그건 바로 개미가 남겨둔 화학물에 의한 걸 거고요. 그쵸? 그리고 그건 그들이 속도를 줄이도록 강요합니다. 라는 거 정도만 빈칸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 선생님인데 이때 댐 속도를 줄이도록 강요받는 그들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진딧물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니 이러한 개미와 진딧물 사이의 아름다운 공생적 관계처럼 보이는 건 마지막 밑줄 not entirely voluntary, 자발적이지는 않은 거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요약문으로 나왔던 터라 밑에 나오는 요약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봄쌤은 바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얘들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열린 결말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건 뭐야? 뭔가 이렇게 물음표 찍고 끝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결말로 이어지도록 한 감독의 의도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해석이 되게 분분하게 나오는 게 열린 결말이잖아. 막 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주인공의 뒷모습만 딱 비춰주고 끝나. 근데 옆에는 막 예를 들면 막 종이와 펜 같은 것들이 놓여있는 상태야. 그럼 이랬을 때 그게 어떤 해석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분분하게 토론하고 하잖아. 딱 그 얘기야. 쌤,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영화에서는요, 주관적인 해석, 이게 필요되어진답니다. 됐죠? 영화에는 뭐가 있다? 주관적인 해석이 있다. 자, 1번 문장부터 어떻게 이어가나만 보면 될 것 같아. 자, 때때로 영화 제작자들은요, 아주 의도적으로요, 쌤 purposely.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도적으로요, 뭘 일으키려고 애쓰냐면요, 아주 다양한 주관적 해석을 일으키려고 애써요. 자, 근데 뭐 함으로써 그러냐면요, 수수께끼나 아니면 헷갈리는 특징들을 줌으로써요, 주관적 해석을 불러일으킨답니다. 의도적으로요. 필름메이커들은요, suggest, 주거나 아니면 mystify, 어리둥절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얘들아, instead of라고 하는 건 앞뒤에 나오는 개념이 반대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다면 이 instead of 안에 있는 말은 앞에 나오는 어리둥절하게 하다, 즉 혼동을 주다 라는 것과 반대말이어야 하니까 혼동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clearly라는 단어 어휘추론 나올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소통하는 것 대신에 혼동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노력을 하냐면 정답을 제기하기보다는 자, 얘도 똑같아. rather than 이라는 것도 반대다. 이해됐어?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때는 정답을 제공한대요. 뒤에는. 앞에는 정답을 제공하지 않고 질문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밑줄 칩시다. pose, 제기해요. question, 질문을요. 뭐가 아니라요?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흐름 잡읍시다. 바로 이러한 such film, 그런 영화들, 앞에서 나왔던 1번과 같은 영화, 2번과 같은 영화, 즉 주관적 해석을 장려하고 촉발하는 그러한 영화들이요. 그러한 영화들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도대체 What is all about?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는 겁니다. This type of film, 바로 이러한 유형의 영화들은요. 계속 받아가는 거야. 자, communicate primarily through symbol or image. 상징이나 이미지를 통해서만 주로 소통합니다. 얘가 이래서 이랬대요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종이 하나 딱 비치고 끝난다는 거야. So, 그러다 보니까 밑줄요. 아주 엄격한, 완벽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해석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요소들이라는 건 뭐예요? 필자 혹은 이제 감독들이 제시하는 심볼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들이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심지어는 말입니다. 가장 perceptive, 유력한 해설이 제공된 이후라고 하더라도요. 불확실성의 정도는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불확실의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언제도요, 가장 유력한 분석에 제공되고 난 이후에도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such film, 그러한 영화들은 계속해서 앞에 나오는 주관적 해석을 장려하는 영화,
받아주는 거고요. 이들은요, 아주 넓게 열려 있습니다. 주관적 해석에 열려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똑같은 말 계속 이어줬는데 뒤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하지만 말입니다. 라고 전환을 하기 시작하네요. 자, 어떻게 전환하나 읽어보니 the fact that 이러한 사실 말입니다. 주관적 해석이라는 게 필요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앞에까지 말했던 내용은요.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조심.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어구 나왔으니까 이 뒤에 붙어 들어가는 대절의 내용은 필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일 거야. 근데 얘들아, 8번 문장은 보니까 should be 들어가는 거 보여? 아, 쌤 이거는 당위성의 표현이니까요. 이 뒤에 나오는 요 내용은 말입니다. 필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거겠네요. 되셨어요? 아, 쌤 그러면 위에 나오는 노란색 덩어리랑 지금 밑에 나오는 노란색 덩어리랑 서로 반대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읽어보자. 분석이라고 하는 게 무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해석이 다양하다고 해서 누군가의 특정한 분석에 무시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든 그 해석들은 반드시 특정한 요소들에 대한 설명으로 지지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각각의 주관적 해석들이라고 하는 건요. 상징이나 영화에 등장한 이미지 등의 분석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어야지 너무 허무맹랑하고 근거도 없는 해석들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영화에 등장하는 상징이나 이미지들이 무시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관적인 해석에 열려 있다고 할지언정 그 상징이나 이미지 등의 분석으로 뒷받침이 가능한 주관적 해석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어주네요.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여기까지 4번 받고 5번, 6번, 7번이 한 지문 세 문항짜리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봐주시고 해석과 문법, 글의 흐름 딱 이 세 가지입니다. 해석, 문법, 글의 흐름 이 세 가지에만 주목해서 봐주면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쌤은 바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은 한번 읽어보니까 도대체 무엇이 만드는가? 진화된 뇌를 가능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진화된 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결국 뇌의 진화를 끌어오는 게 뭐냐라는 거잖아. 이게 지금 1번 문장 보면 바로 이 말이었거든. 진화론상의 압박이다. 진화적인 압박이다. 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 분석에도 보면 진화상의 압박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야. 얘들아, 진화하는 목적이 뭐겠냐? 생존하기 위한 거잖아. 아, 쌤 그럼 결국 생존에 대한 압박.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존해야만 합니다. 라는 그 압박 때문에 뇌가 진화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해갈 거야. 이해되셨죠? 자, 첫 문장부터 읽어보자. 진화된 뇌의 발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appetitive 하면 식욕적인 urge, 충동이거든. 식욕적인 충동을 초월해서 그리고 더 복잡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거야. 단순히 나 배고프니까 뭐라도 먹어야겠어 라는 1차적인 충동을 벗어나서 더 복잡한 걸 요구하는 거. 예를 들면 지식에 막 이런 갈증을 느끼는 거. 이런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더 발달된 뇌라고 하는 건 식욕과 같은 1차원적인 충동을 벗어나는 더 복잡한 요구를 하는 그런 뇌. 바로 이게 뭐에 의해서 유발되었냐면 진화론상의 압박으로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 거야. 되셨죠?
자, the unrestrained pursuit of noticeable stimuli to solve internal urge. 말이 좀 어려워. 근데 잘 봐봐, 얘들아. 내적인 충동을 맞춰줄 수 있는 내적인 충동에 올바른 건 serve, 제공할 수 있는 눈에 띄어지는 자극에 대한 제한되지 않는 추구야. 얘들아, 여기서 내적인 충동이라고 하는 건 1차적인 충동이라고 생각해. 됐어요? 자, 그리고 그 1차원적인 충동을 무자비하게 추구하는 거잖아. 아, 쌤 그럼 잠시만요. 지금 요 덩어리 다 묶여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여서요. 그냥 1차원적인 충동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 것들. 무제한으로 추구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이 무제한적으로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밑줄, not adaptive, 적응적이지 못합니다. 아, 쌤, 그럼 이게 적응적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쌤, 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in addition이라고 하면서 2번 얘기가 따라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뇌가 발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바로 진화상의 압박이라고 했잖아. 그 진화상의 압박을 1번으로 기술을 해준 거고 그 진화상의 압박 2번까지 in addition에서 진술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 문장도 읽어보자. The ability. 자, 능력인데 만족을 지연시키자는 거예요. 쌤, 이때 만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든 충동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겠지. 됐어? 자, 근데 이 충동을 어디에 기반해서 만족을 조금 미룰 거냐면 상황에 기반해서 말이야. 그리고 이게 i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a social group. 사회적 그룹의 발달에 필수적이었대. 아, 만족을 상황에 따라서 미룬다라는 이 능력이 필수적이었단다. 됐죠? 아, 내가 만족을 보류해야지 만족을 조금 지연시켜야 되겠다. 지금 안 하고 좀 참아야지. 이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필수적인 요소였다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라고 하면서 예시를 서술해 줄 테니까 우리의 충동을 지연하고자 하는 게 나올 거야. 그래서 봐봐. 급이 낮은 동물, 사회적 계급에서 급이 낮은 동물은 반드시 기다려야 돼. 뭐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지배적인 멤버가 먹기 전까지, 즉 욕구를 충족시키기 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얘네들이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아, 고차원적인 뇌의 발달이 보여지고 있는 거네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바로 발달되어진 행동을 뜻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 이 기다린다라는 행동이. 자,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특별회로라고 하는 건데 이 특별회로라고 하는 건 진화되어진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내적인 충동을 조절하고. 그쵸? 그리고 narrow external focus. 외적인 초점을 더 좁힐 수 있는 거.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괄호를 한번 묶어볼까? 그리고 여기서 너무 중요한 한 단어까지 쌤이 밑줄을 쳐줄게. modulate the internal urge에다가 밑줄 한번 쳐보자. 자, 특별회로라고 하는 건데 이 특별회로라고 하는 건 우리의 internal, 내재적인 충동을 조절해 줄 수 있어야 되지. 맘대로 막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바로 이러한 특별회로가 that are induced, 도입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 회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좁은 외적인 관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휘 추론 나오기가 문제가 너무 좋아서 모듈레이트 하면 조절하는 거고 아마 빅북 위에 보면 얘들아 활성화시키다 라는 단어는 안 된다라는 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내적인 충동을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게 진화된 뇌였으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활성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6번 문장 봅시다. This circuit, 바로 이러한 회로는요. 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회로는 앞에서 나왔던 특별 회로가 되겠죠. 자, 이러한 특별 회로 그리고 그 회로들의 주된 성분은 바로 이런 전두엽 부분에 위치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circuit,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특별 회로는요. reward, 보상의 추구를 증진시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보상을 추구하게 만드냐면요. 이런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뭐냐면요. 뒤에 봐봐. contextual consideration 이라고 쭉 나와. 야, 결국 보면 상황적인 고려, 배워진 규칙, 미래에 대한 전망이니까 그냥 상황 아니야?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어떤 방식으로 일치되어지는 방식으로 내 욕구의 충동을 조절하면서 보상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임상학적인 뇌의 연구가 라고 나오는 거 보여? 여기까지 못 볼까? 자, 상상되어지는 임상학적인 뇌의 연구가 라고 하면서 앞에서 나온 얘기를 실험, 결과를 가지고 뒷받침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뒤까지 마지막 얘네들이요. 이러한 일반적인 회로를 정의 내려줬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회로라고 하는 건 brain function을 약간 디폴트 해주는 걸 유인해 가는 건데 그리고 또한 이러한 회로는 이제 밑줄 칠게요. support high level, 훨씬 더 높은 수준, 고차원적인 수준의 복잡성과 적응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회로의 존재를 입증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가는 거죠. 쌤 이 글에서는요. 더 높은 차원의 뇌 활동을 가능하게 한 건 생존해야 된다라는 압박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1차원적으로 드는 충동을 상황에 따라서 약간 뒤로 미룰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렇다면 봄쌤은 이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에서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가격의 변동에 대한 얘기고 그 가격 변동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얘들아, 이 가격 변동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일단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근데 책에 보면 아마 확률적 잡음이라고 쓰여져 있을 거야. 확률도 뭔가 변수들이 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변수들이 쌓여진 거를 얘기하는 거. 어찌됐든 확률의 문제이기는 한데 무조건 확률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고 과거의 사건이 충족된 영향도 받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런 거잖아. 요즘에 금값이랑 가상화폐, 요걸 한번 들어볼까? 가상화폐가 너무 가치가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거야. 요즘에 막 뚝뚝 떨어진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투자 가치가 높아지면서 금의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쌤 그러면 옛날에도 보니까요. 실제 돈이라는 것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인 금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금의 가치가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화폐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 예전에는 금에 대한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과거의 사건들. 그리고 그 과거의 사건에 더해서 확률적인 것들까지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가격의 변동을 이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1번 문장부터 가보자. 쌤 1번 문장부터 보니까요. consider, 생각해보자 라고 시작하는 거 보니까 실버에 대한 예시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역시나 fluctuation, 가격 변동이라는 키워드는 잡아가 봅시다.
자, we can suppose that. 우리는 대절 이하를 가정할 수 있을 겁니다. 외부적인 영향력. 이게 뭐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이야. 자, 이러한 것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지 가격에 대한 과거의 기록에 예전에 금값이 뛰었다라고 하는 건 실물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야. 뭐 이런 것들. And therefore, 그래서 그 결과 change in the future,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가 과거에 의해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는 동시에 어떤 요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확률적인 잡음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밑줄 칠까? 외적인 영향력의 정보가 과거에 담겨 있거든. 그래서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 있고 그에 더해서 확률적인 영역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2번 문장 제일 중요한 주제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랬을 때 더 노이즈, 여기서 더 노이즈라고 하는 건 앞에서 나왔던 요 확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자, 이 확률적인 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 하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 확률적 잡음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뭐를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a sequence of 하면 일련의 라는 단어거든요. 한 번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독립적이며 확률적으로 동일한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일련으로 벌어질 때 만들어지는 거야. 한 번만 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렇다면 얘들아 생각해봐. 야, 이렇게 무작위적인 것들과 독립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대. 그럼 이것들 되게 complexity, 복잡할 거 아니야? 뭐 어쩔 땐 갑자기 오르기도 하고 어쩔 땐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는데 independent, 심지어는 뭐 때문에 그런지까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러한 복잡성은 또 뭐 덕분에 나올 수 있는 건데요. random variable 하면 임의적 변수란 얘기잖아. 그 이벤트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과거의 가격을 묘사하는 임의적인 변수들 사이에 커플링, 같이 묶여서 진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정도만 밑줄. 임의적 변수들이 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복잡한 거구나. 끝! 됐어요. 쌤 이번에 for example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다시 예시가 시작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시라고 하는 건요. 이 앞에 나왔던 임의적 변수들에 의해서요. 임의적 변수의 커플링, 같이 일어남, 결합에 의해서 complexity, 복잡성이 나온다. 요거에 대한 예시를 5, 6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은에 대한 게 아니라. 아시겠죠? 쌤 이 예시는 몇 번에 대한 예시예요? 4번 문장에 대한 예시. 라고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보면 가격이라고 하는 건 임의적인 수단, 임의적인 경로를 따라요. 하지만 임의적인 경로를 따르지만 the length of the step, 어느 정도로 발걸음을 갈지요. 여기서 스텝은 발걸음이라고 해석이 되거든.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갈지는 너무 다르다는 거야. 쌤 다르다라는 게 뭐예요? 그 보폭이라는 게 매우 클 수 있어요. 언제요? 과거에 있었던 그 가격의 변동이 너무 컸으면요. 옛날에 막 급등했거나 급감했던 이력이 있는 애들은 그만큼 보폭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보폭이 작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뭐 했을 때는 과거의 가격 변동이라는 게 low, 매우 낮았을 때는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쌤 잠깐만. 쌤 좀 어려운데 정리해 주세요. 알겠어요? 자, 다양할 수 있습니다. grow, 큰 경우도 있고요. small, 작은 경우도 있어요. 라는 거야. 근데 언제 그러냐면 과거의 가격 변동이라고 하는 게 much, 되게 컸었으면 이동하는 폭도 지금 클 수 있다는 거야. 반면에 과거의 가격 변동 수준이 낮았다면 이동 폭의 수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움직일 이동 폭의 수준도 작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5번, 6번의 예시라고 하는 건 4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받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거 this way. 바로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받는 거야. 과거 가격 변동 폭에 따라서 미래의 가격 변동 폭이 어떨지가 결정되는 이런 방식으로 따라서 우리는 가져올 수 있는데 가격 변동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절대 사소하지 않은, 즉 중요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요, 미래의 가격 변동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군요. 여기까지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9번은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9강의 10번이죠. 자, 10번은 보니까 얘들아, 초기, 작물, 재배, 그러니까 초기 농업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 초기 농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글이구나 라는 거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주제 문제로 나왔는데 장점만 얘기하고 있거나 주제 문제로 나왔는데 단점만 얘기하고 있거나 틀렸다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1번 문장부터 한번 같이 가보자. A field of planted 심어지고요. and 그리고 with it 뽑아지는 crops 작물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나는 양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 곳은 10 to 100 times, 10배에서 100배 가까이 많이 생산한답니다. As much food, 많은 음식들을요, 칼로리로 판단되어져 봤을 때 말입니다. 이만큼이나 더 많은 음식들을 생산을 하는데, as의 이제 원급 비교니까 뒤에 거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이 되면 되겠죠? 자, 무엇보다 10배에서 100배 가까이 많이 생산을 하냐면 동일한 지역인데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플랜트 지역들보다 말입니다. 자, 쌤 여기서 우리 같이 한번 잡고 갑시다. 자, 이 부분 있죠. 심어지고 잡초가 뽑아지는 지역들. 누가 심고 누가 잡초를 뽑겠어? 인간이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인간에 의한 경작지를 말하는 것 같고요. 이게 바로 농업이죠. 반면에 뒤에 나오는 the same area, 동일한 지역인데 occur,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플랜트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자연 발생하는 지역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농업이 아닌 거다. 이해되시죠? 아, 쌤 그러면 농업을 할 때가 농업을 안 할 때보다 밑줄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농업을 할 때가. 그리고 이 농업을 할 때가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앞문장의 내용은 a benefit, 대절하는 이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자, 바로 뭐 하는 이점이었냐면 evident, 분명한 이점이었죠. 누구한테요? 끝까지. 초기에 경작 재배를 하자라고 결심했던 인원들한테 말입니다. 됐나요? 아, 쌤 그러면 농사를 짓는 게 꽤 유리했다라는 얘기를 1번에서 던진 겁니다. 쌤 그러면 지금 1번 문장은요. 자, 요렇게 한번 표기를 해볼까? 자, 이제 컬러 하나만 더 쓸게요. 아, 쌤 여기서 말했던 1번 문장까지는요. 농사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뒤에서 however 이라고 바로 전환을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농사의 단점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겠구나라는 게 눈에 띕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밑줄을 한번 쳐보니까 require more labor,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라는 것은요, 제공되어졌는데 그 마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스 나왔으니까 뒤에 엔드 짝꿍으로 나온 거야. 자, 뿐만 아니라 더 긴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in contrast to 뭐와 비교해 볼 거냐면요. 20 hours a week. 일주일에 20시간 일한다는 거야. 누가요? hunter-gatherer, 수렵 채집인들은요. 근데 이 일주일에 20시간 정도를 일하는 건 뭐 하는데 소비되어지는 거냐면 음식을 얻는데,
즉 생존에 필수적인 행위를 하는 건 일주일에 20시간 정도면 된답니다. 그와 비교해 봤을 때 farming people,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종종 in the field, 농장지에 있어야 돼요. from dawn,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요. 그리고 특히나 planting, 작물을 심고 harvest, 재배하는 시기에는요. but also 뿐만 아니라 during the rest of the growing year,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그래야 한답니다. 왜냐면요, weeding이라는 농사일 자체가요, 매우 계속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도 밑줄 한번 쳐놓을까? 이게 계속되어지는 일이었거든요. 쌤, 그러면 지금 위에서 말했던 농사의 단점 첫 번째가 노동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2번에서 부연 설명하면서 끌고 내려오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넘어가니까 무슨 얘기하나 라는 걸 봤더니 얘들아 여기서는 신석기 시대의 농부들 얘기를 계속하네요. 자,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의 농부들은 체크, also 나온 거에다가 체크 한번 하자. also. 쌤 also 나오는 거 보니까요. 뻔하네요. 농사의 단점 2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줄. 자, 뭐까지 안 좋았어? 건강, 생산량은 많은데 말이야. 노동 시간은 길어져. 그리고 게다가 less healthy, 건강하지 못했대. 자, 왜 그런가 한번 읽어보자. 비록 crop rising, 그 농작물을 재배한다라고 하는 게 그들한테, 신석기 시대의 농부들한테 더 믿을 수 있는 음식 공급은 맞았어. 그러니까 음식량 자체는 괜찮았다는 거야. 하지만 얘네들이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할 수는 없을 거잖아. 그래서 밑줄이야. 걔네들이 재배할 수 있는 음식이 narrower, 더 좁았다는 거죠. 이 음식의 종류가 좁아졌다라고 하는 게 그들이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가는 거구나. 자, 쌤 그럼 우리 한 번 더 완벽하게 정리합시다. 농사의 단점 1번이라고 하는 건 노동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가서 농사의 단점 2번이라고 하는 건 단일한 종류가 재배되다 보니까 건강이 취약해졌다라는 얘기까지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은 어렵지 않았죠? 자, 밑에 요약문 한번 뉘앙스 살려서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는 11번 마지막 지문으로 넘어갈 거고 12, 13, 14 한 지문 세문학 유형은 꼭 강의 끄고 바로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11번 지문 한번 달려가 보니까 the risk, 위험성이랍니다. 자, 근데 뭐의 위험성이냐면 허브 먹는 거래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허브라고 하는 건 약초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을 던졌다. 약초를 먹는 것의 위험성이 크냐 작냐라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자,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흘러갈 겁니다. 됐지? 자, 필자의 논조 확인했으니까 우린 바로 글의 흐름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when discussing 우리가 논의를 해볼 건데 medicinal herb,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허브니까 얘를 묶어서 약초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약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뉴스 매체는 쌤 잠깐만요. 뉴스 매체가 뭐라고 하는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they say, 그들이 얘기하기로 이때 나오는 그들은 뉴스 매체에서 인용하고 있는 회의주의적 의사들을 그대로 받아가는 거다 보니까 쌤 지금 1번 문장은요. 뉴스에서의 약초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1번. 쌤 그럼 they 그대로 받아가는 거 보니까 뉴스에서의 약초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의 2번이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보자. 이 사람들은 회의론적인 의사들의 인용을 자주 하는데 이 회의주의적 의사들은 warn, 경고한다는 거야. 뭐라고 경고할 거냐면 너가 허브를 너무 많이 복용하게 되면 이라는 것에다 경고를 할 거래. 그래서 허브의 효능에 대해서 매우 skeptical, 회의적인 사람들인가 봐요. 그 회의적인 의사들은 또한 투부정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얘들아, 뭐를 보장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냐면 적절한
복용량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 적절한 복용 지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럼 쌤, 이 적절한 복용 지도라는 게 뭐예요? 라고 궁금해질 것 같아서 필자도 그걸 예측을 했나 봐. 그 복용 지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네. 자, 그 적절한 복용 지도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활성적인 성분들을 먹어야 하는가를 아는 거야. 됐지? 쌤 적절한 복용 지도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지 알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to a certain extent 어느 정도로는요. 이러한 회의주의자들이요. 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회의주의자들 누구였어요? 이러한 회의주의자들 누구였습니까? 앞에서 나왔던 쭉쭉 앞에서 나왔던 skeptical doctor, they 밑으로 내려와서 those까지 이렇게 받아주는 거네요. 자, 그리고 그 사람들 일부로 봤을 때는 right, 맞아요. 일정한 정도로 보면 맞는 말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면서 들어가는데 자, 얘도 흐름 조심합시다. 자, 여기서 지금 5번과 6번을 묶어서 왜 맞냐라고 진술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거든. 자, 근데 이 부연 설명을 뭐로 할 거냐면 drug, 의약품과 그리고 herb, 약초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맞는 이유를 설명을 해줄 거야. 자, drug라고 하는 거, 약물이라고 하는 거는, 의약품이라고 하는 거는 precise amount, 밑줄, 정확한 양이 있다는 거야. 보통 밀리그램 단위로 측정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허브면, 6번 봐봐. 근데 허브면 potency can vary, 이 양이 매우 다양할 수 있거든. 됐어? 바로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은 정확한 양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허브는 그렇지 않다라는 차이 때문에 이들이 일부만 봤을 때 정해진 수준으로는 맞는 말 하는 거야. 자, 근데 뒤에 이제 역접으로 전환, 하지만 말입니다 라고 전환한 거 보이십니까? 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더 중요한 논지라 컬러 바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전환을 할 거고 그들이 일부 맞기는 하지만 실제 약초의 복용 지도의 위험성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의 요 문장 밑줄이야. Warning about dose control. 자, 이 dose control에 대한 경고가요. 밑줄 obscure a larger truth. 거대한 진실을 obscure에 해당하는 한 번 더 별표 뭐하고 있다? 가리다 라는 표현이잖아. 이걸 가리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그 거대한 진실이라는 게 뭘까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되지 않을까? 쌤, 그럼 이 거대한 진실이 무엇일까요?가 궁금할 거라 이게 뒤에서 부연 설명으로 이어주고 있는 거야. 흐름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사실이 뭔가 한번 읽어보자. 자, when used as recommended by reputable herbalists. 자, 명성 있는 약초 학자들에 의해 추천된 대로 복용만 하면 그 약초들은 거의 밑줄 less potent, 효과가 없을 거랍니다. 뭐보다요? 그거의 의약품적인 상대방, 즉 의약품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다른 약물보다 효과가 세지 않답니다. 그럼 효과가 세지 않다는 건 그만큼 부작용도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밑에 so라고 이어가면서 효능이 의약품보다 세지 않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약초에 있어서 위험이 있다라는 건 tiny, 너무 적다라는 거죠. In fact, 그러니까요. virtually non-existent,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됩니다. In fact라는 단어를 써서 한 번 더 순접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8번 문장에 의약품적으로 상대될 수 있는 것, 대응되는 것보다 효능이 크지가 않거든요. 효능이 크지가 않다라는 건 이거를 과복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tiny, 너무 극미한 거예요. 너무 극미하다는 건 뭐예요? 더 나아가서 사실상 non-existent,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여기까지 봄쌤은 11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문 끝내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